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의 7번째 장 이상전압과 그 방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상전압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전압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상전압과 내부 자체에서 발생이 되는 이상전압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은 계폐기나 차단기에서 발생을 하는 계폐서지죠. 자, 이 수용가의 전력 수용 설비를 전력 계통에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 사용을 하는 계폐기나 차단기의 동작 상태에서 발생하는 서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이상전압은 대부분이 낙뢰에 의한 이상전압으로 직경리에 의한 이상전압과 유도에 의한 이상전압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분류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계폐 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폐시 차단기나 계폐기죠. 계폐기의 계폐시 회로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 이상전압이 그럼 가장 크게 발생할 조건은 뭐냐? 크게 발생할 조건은 첫 번째, 무부하 상태에서 회로를 개방할 때, 차단할 때, 두 가지 경우에서 계폐서지가 더 크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투입을 할 때보다가 운영 중에 개방하거나 차단할 때 같은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송전선로에서는 어떤 경우에 서지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하느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부하 송전선로를 충전 전류를 진상전류입니다. 진상전류 IC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차단할 경우에 가장 큰 서지가 발생을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계폐 서지에 의한 이상전압을 그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차단기와 병렬로 계폐 저항기를 접속한다. 그래서 전류는 ohm의 법칙에서 R분의 V죠. 저항이 높은 경우에서 전류를 차단할 수가 있다, 또는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항을 높게 해서 병렬로 연결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전압을, 내부나 외부에서 발생이 되는 이상전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가공지선을 설치합니다. 가공지선을 지지물의 상부에 설치해서 내의 직격내로부터 보호한다. 주로 대상이 이제 철탑이나 또는 우리가 전주로 알고 있는 지지물들이 되겠죠. 그래서 상부에 경동선을 사용을 해서 고압일 경우에는 4mm, 지름이 4mm, 특고압일 경우에는 지름이 5mm 경동선을 설치하는 것을 가공지선이고, 이 가공지선은 피뢰침의 수뇌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의 낙뢰, 즉 유입되는 이상전압을 빨리 땅으로 방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매설지선이 되겠습니다. 철탑 아래에 지선을 방사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철탑 아래에 지선을 방사상으로 설치한다. 지선을 이렇게 방사상으로 설치를 하는 이유는 외부에 이상전압이 유입이 됐을 때 이 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애자련의 섬락 전압보다가 클 경우에 이렇게 거꾸로 발생을 하는 역전류에 의한 섬락이, 애자 전선로 주변에서 섬락이 발생을 해서 애자의
파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탑 아래에 30cm 아래에 길이가 30m나 50m의 지선을 이렇게 방사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매설지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공지선, 매설지선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애자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애자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부와 하부에 금구류를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을 아킹 혼과 아킹 링이 되겠습니다. 아킹 혼이 소호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킹 링을 소호환이라고 하며 애자 옆면에 발생되는 섬락을 방지해 준다. 그래서 전압 분포를 해서 고르게 해서 애자련 주위에 발생되는 섬락을 방지를 한다. 뭐가 있어요? 소호각이나 소호환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피레기를 설치하여 내부에서 발생이 되는 내섭하는 외부 내섭한다라고 하니까 이상전압,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이상전압이 되겠죠.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한다. 자, 그래서 내차폐 및 내회 방지를 위한 설비가 가공지선, 매설지선, 소호각, 소호환, 그리고 피레기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철탑의 가공지선에 의한 차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지선은 철탑의 상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설치를 해서 나전선 상태의 경동선으로 고압인 경우에는 4mm, 특고압인 경우에는 5mm의 나전선을 사용한다. 자, 이 나전선을 철탑의 상부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피레침의 수뇌부 역할을 해서 외부에 유입되는 이상전압을 땅으로 방전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모든 이 전력선을 다 보호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를 하는 이 각이 차폐각이라고 합니다. 차폐각이 1단으로 설치했을 때 35에서 45도, 그리고 보호 확률이 97%, 그리고 2단으로 설치를 했을 때 그래서 차폐각이 10도 이내로서 보호 확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100%, 97%와 100%에 달한다. 그래서 2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는 철탑이 우두형 철탑과 같이 이런 철탑이 되겠죠. 우두형 철탑. 그래서 우두형 철탑에서 이 각이, 차폐각이 10도 이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들어가죠. 35도에서 40도. 그래서 1단으로 설치했을 때 보호 효율은 97%. 그리고 차폐각을 10도 이내 2단으로 설치했을 때는 차폐 효율이 100%에 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섬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섬락은 철탑의 안 부분에서 애자의 재련이 파괴돼서 송전선로에 섬락이 발생하는,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역섬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철탑의 접지저항을 외부에 이상전압이 유입이 됐을 때 그 전류에 의해서 철탑에서 발생이 되는 철탑 전압이 애자련의 섬락 전압보다가 클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철탑의 접지저항을 낮춰야 되겠죠. 접지저항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설지선을 사용한다. 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역সম락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철탑의 원인은 접지장에 있더라. 그래서 역সম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한 대책은 매설지선을 사용해서 철탑의 탑각 접지장을 작게 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매설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선로의 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봉으로서 원하는 접지저항 값까지 저하할 수 없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철탑의 접지 시스템, 접지봉에 의한 이 저항 값이 어때요? 클 경우입니다. 커서 외부의 이상 전압이 유입이 됐을 때 발생되는 전압이 애자련이에요. 애자련이 되겠죠. 애자련의 섬락 전압보다 더 클 경우가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지표면에 30cm 깊이의 길이가 30m에서 50m가 되는 지선을 방사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중해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식을 방지하는 아연 도금을 해야 된다.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탑각 접지장을 저감시켜 직경례로부터 역섬락을 방지한다. 그래서 매설지선을 사용하는데 그 매설지선은 지상에서 30cm 아래에 길이가 30m에서 50m가 되는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서 철탑의 탑각 접지장을 낮춘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직경례에 의한 충격 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 파형의 파형이 되겠습니다. 자, 파형에서 10%에서 90%까지의 이 파형이 어때요? 증가할 때 파형의 요 충격파의 파형에서 파형이 10%에서 90%까지의 파형을 직선으로 껐을 때 밑에 기준선과 만나는 점,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규약 0점이라고 합니다. 규약 0점. 그리고 사실은 여기 30%에서 90%까지 연장하는 선에서 30%에서 90% 연장하는 선에서 파고치와 만나는 점이 여기 파고값이 되겠습니다. 파고값의 수직선 상의 위치. 그래서 규약 0점에서 파고값까지를 TF를 파 2장이라고 하고, 자, 후반부에서 전력이 전체 전력의 50%에 이르는 요 시간에서 규약 0점에서 전력이 50%로 감소하는 이 시간을 파미장이라고 합니다. 파미장이라고 하며 이 충격 파형은 파2장 곱하기 파미장으로 나타냅니다. 파미장으로 나타내며 단위는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 충격파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표준 충격파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표준 충격 파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상 전압을 대신해서 테스트를 한다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표준 충격 파형이다. 그래서 1.2가 파 2장, 그리고 50이 파 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폐서지의 파두장, 파미장. 그래서 개폐서지의 파형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비교해서 파두장이 250 마이크로세크와 그리고 파미장이 2500 마이크로세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충격파는 이런 파두장과 파미장이 작은 이 파형이 더 충격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 답은 보시면은 뇌서지와 개폐서지의 파두장과 파미장은 같지 않다. 그래서 뇌서지에 의한 표준 충격 파형에 있어서 파두장은 1.2, 파미장은 50 마이크로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파두장의 이 충격 파형이 10%의 전력에서 90%를 연결한 파고값, 즉 귀하견점에서 파고치값에 이르는 도달하는 시간이 작으면은 작을수록 그 충격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 진행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로를 전력을 전속로에 전송을 시킬 때 이와 같이 임피던스가 G1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발생이 되면 임피던스가 달라집니다. G2로. 그래서 이와 같이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전송이 되는 이 전력이 고장점에서 반사가 된다. 이와 같이 파형을 반사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사파와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진행파 혹은 투과파, 투과파라고 하겠습니다. 교재에 투과파로 나오죠. 투과파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이 전압을 E1, EI라고 했네요. 교재에서 EI라고 한다면은 투과되는 전압 파형을 ET 그리고 반사되는 전압을 ER이라고 했을 때 ER은 G2 플러스 G1 그래서 정상적인 선로의 임피던스와 고장점에서의 선로의 임피던스의 합분의 차예요. G1의 EI가 되겠죠. 그리고 투과 파형은 G2 플러스 G1 분의 2G2의 E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 임피던스의 식이 반사파에서는 반사계수가 되고 투과파에서는 투과계수가 돼요. 자, 반사계수, 투과계수, 그리고 반사전압, 투과전압을 구하세요라는 것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답안을 보시면은 이 변이점, 접속점에서 접속점에서의 무반사 조건, 무반사, 이 전속로를 이거는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나뉘어지죠. 루트가 단일 루트로 전송이 돼서 서로 다른 루트로 전송이 될 경우에 그래서 기존의 임피던스를 G1 해서 또 분리되는 이 임피던스를 G2와 G3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반사파가 없이 입력되는 이 전력이 전체가 전송이 될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그게 바로 무반사 조건이죠. 무반사 조건이 입력이 되는 임피던스와 출력이 되는 임피던스가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력이 되는 임피던스는 G2와 G3의 병렬 연결된 합성 임피던스와 같겠죠. 그래서 G2는 G2분의 1 플러스 G3분의 1분의 1이 바로 병렬한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에서 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분의 다시 또 합한 역수를 합한 임피던스의 분의 1이니까 GI분의 1이 G2분의 1 플러스 G3분의 1로 표현되기도 하다. 같은 이런 표현법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와 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형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째 피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기는 라이트닝 레스트에서 LA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레기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상 전압을 대지로 방전하는 역할을 하며 외부에 이상 전압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외부의 이상 전압이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는 정상 상태로 회복했을 때는 석류를 차단해서 정상적인 전력이 부하 설비에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피레기다. 그래서 피레기의 심벌, 피레기의 심벌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레기는 접지해야 되며 접지 저항은 10ohm이죠. 그래서 K20 규정에 피레기의 접지 저항은 10ohm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 도면의 도기호를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마주보는 형태로 그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피레기를 그렸죠. 그래서 피레기를 그려서 각 선로에 피레기를 설치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가 외함 접지죠. 외함 접지, 즉 보호 접지가 되겠고, 두 번째가 2차 선로 중 한 선로가 접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개통 접지다. 이렇게 보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피레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레기는 실제로 보시면은 이와 같은 애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피레기의 바깥이 세라믹, 즉 자기 계열의 애관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구형 갭과 저항체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렬 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적층이 된 이 저항체가 적층이 된 것을 특성 요소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갭은 첫째 이상 전압의 대지 방전, 그리고 두 번째 석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성 요소는 피레기가 방전 시, 피레기를 통한 방전 시 이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에 의한 피레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레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특성 요소는 탄화규소나 산화아연을 적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직렬갭과 제가 특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렬갭 특성 요소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피레기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상 전압을 대주로 방전하고 석류를 차단하기 위한 피레기가 갖추어야 될 조건 보시면은, 첫 번째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충격파가 유입이 됐을 때 땅으로 빨리 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격파에 대한
땅으로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은 낮아야 된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전압이 땅으로 방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상형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 것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방전 내량이 크며, 자, 이것을 분리해서 두 가지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실기시험에서도 잘 출제가 되는 내용으로서 피레기의 구비 조건을 5개로 쓰세요 라고 했을 때 방전 내력이 커야 한다. 5번째,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된다. 충격 전압이 피레기에 유입이 됐을 때 땅으로 방전을 할 때 피레기 자체에 걸리는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 전압이 높으면 피레기가 파손이 되겠죠. 그래서 제한 전압이 낮을 것,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됐을 때는 전류가 땅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속류 차단 능력. 자, 여기서 속류를 차단하는 그래서 최고의 파형의 파고값을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격 전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격 전압, 제한 전압, 그리고 방전 개시 전압에 대해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있네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의 파고치다라는 기억을 해주시고, 제한 전압은 방전 중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또는 잔류하는 전압으로서 제한 전압이 높을 경우에는 피레기 자체가 소손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제한 전압이 절연협조의 기준이 되는 전압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2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과목의 7장에서 이상전압과 그 방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